자, 문제 33번.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요.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판례는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위조 문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위조 문서 행사죄가 될 수 있을까의 문제인데 행사죄가 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CF 하시고, 자, 비교되는 판례가 있죠. 사문서 등 부정행사죄에 있어서는 이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행사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고, 그 판례에도 출제가 여러 번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4번 판례와 부정행사죄 판례는 비교해서 꼭 좀 비교해서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본서 가면 다 있습니다. 자, 올라가면요. 사용용도란이죠. 사용용도란의 기재를 고쳤었다. 앞에 인감증명서는 공문서이고 요 사용용도란은 사문서 쪽이죠. 그래서 이 사용용도란의 기재를 고쳐 쓴 것은 공문서 행사죄가 되지는 않는다. 즉 사문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맞는 지문이고요. 이번에 입력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허위 정보를 입력했다고 했을 때, 자, 사전자 기록 등 위작죄에 있어서의 위작에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죠. 이때 위작은 무형위조, 유형위조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가 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자, 이게 법무사 나와 있고 마지막에 법무사 나와 있죠. 그래서 위조했다고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명의를 모용한 바가 없기 때문에요. 34번.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는데 정답은 3번입니다. 3번을 보면 여기 합의 나와 있잖아요. 그 합의에 따라서 지금 등기가 되었다 했기 때문에 불실기재가 되지를 않습니다. 나머지 보면 이혼 판결이죠. 이혼 판결은 사유 방법이라 할지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 맞고, 혼인과 좀 다르죠. 자, 가장 혼인했다. 여기 혼인 나와 있죠. 혼인은 부실기재가 되지만 이혼은 부실기재가 되지 않는다는 것들 전부 다 기본 강의 때 했습니다. 4번. 대리권 없이 기망하여 이루어졌다고 했을 때 부실기재가 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자, 35번 갑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했는데요. 정답은 3번입니다. 일단은 1번부터 가면, 자, 내란죄 같은 경우 예비음모 선동 선전죄가 있는데요. 그쵸? 선동 선전이 들어옵니다. 자, 이 내란죄와 내란 목적 살인죄 가면 자수 감면 조항이 있는데 특히 요 예비 음모에만 있습니다. 즉 착수하기 전에 자수했을 때는 필요적 감면입니다. 필요적이라는 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감면인데 선동 선전에는 감면 조항이 없습니다. 자, 2번. 여기 내란 결의를 유발하였거나 증대시킬 위험성까지 인정되어야 할 것은 아니다. 틀렸죠? 즉 내란 결의를 유발시키거나 증대시킬 위험성까지 인정되었을 때 선동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자, 간첩죄를 범한 자가 탐지 수집한 기밀을 누설했죠. 그쵸? 그러면 이 두 가지 죄가 각각 되는 것이 아니라 포괄일죄가 됩니다. 36번 갑니다. 다음 중 적절한 것은 했는데 정답은 4번입니다. 1번 판례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1번 판례는 출제된 바가 없고 최신 판례인데 직무유기죄가 되질 않아요. 왜 직무유기죄가 안 될까? 이것은 기간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간제. 기간이 끝나면 이제 그 학교에서 받아주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기간이 다가오기 전에 다른 학교를 또 알아봐야 됩니다. 다른 학교 또 면접 가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제 교사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기간이. 그래서 다른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를 채용한다고 하니까 이 기간제 교사가 그 면접을 가기 위해서, 즉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 종료일 2, 3일 남겨놓고 그 면접 가기 위해서 지금 보면 임기 종료 시까지 답안지와 채점 결과를 학교 측에 인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건 기간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규직이라면 직무유기죄가 될 수가 있겠지만은 기간제 교사가 이러했을 때 대법원에서는 직무유기죄가 되지를 않는다고 한 판례입니다. 2번. 어떤 형태로든지 뭐뭐 행위를 했다면 직무유기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즉 의식적인 방임 포기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3번이 틀린 부분은 모든이란 부분이 틀렸고요. 4번을 보면 이행 명령을 받았고 그에 대한 이의소를 바로 제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통보일로부터 1개월 내에 징계유예를 하지 않았다는 것만 갖고서는 곧바로는 뭐다? 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37번 갑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요.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번은 최순실 사건이죠. 자, 이때 공무원은 대통령을 말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공무원과 이 비공무원, 공무원은 박근혜 대통령이고요. 이 비공무원은 최순실이었죠. 그랬을 때 두 사람에게 있어서 뇌물죄의 공범이 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자, 2번 뇌물을 수수한 자입니다. 이 사람이 뇌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받은 뇌물 중에 일부를 사례금으로 줬다는 거죠. 누가? 이 수수자가 라고 했을 때 이 일부를 사례금으로 준 것은 소비행위로 보는 거예요. 소비행위. 그래서 뇌물을 준 자가 내가 이걸 너한테 얼마 줄 테니까 너가 받은 금액 중에서 얼마를 누군가에게 갖다 줘 이렇게 시킨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일부를 자기 스스로의 판단하에 독립적으로 독자적으로 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소비 일종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전부를 추징해야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 판례입니다. 3번, 4번. 자, 제3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게 하고 그 제3자가 이러한 행위를 알면서 방조했죠. 이때 제3자는 교사도 되고 방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3자가 이러이러한 행위를 알고서 방조했다면 이 사람은 방조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총칙상의 공범 규정이 적용되죠. 총칙상의 공범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제3자 뇌물 방조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자, 4번. 자, 실질적인 사용처분권을 취득했다면 이것도 뇌물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소유권을 꼭 받아야지만 뇌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용처분권을 취득했다면 소유권이 나에게 넘어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한 유형 무형의 이익이 있기 때문에 뇌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줄 보면 소유권 이전의 형식적 요건을 유보하는 경우에도 뇌물이 될 수 있다. 이 말 뜻 아시겠죠? 소유권 이전의 형식적 요건을 유보했다는 거예요. 즉 소유권은 나중에 넘어오고 일단은 뭐다? 네가 이 차량을 갖다 써! 라고 했을 때 그 어느 정도 일정 기간에 차량을 내가 키를 갖고 차량을 사용했잖아요. 그러한 무형적 이익이 뇌물이 된다는 것이 판례죠. 그래서 이 지문은 맞는 지문입니다. 38번. 적절한 것은 했는데요. 정답은 2번입니다. 1번을 보면 차량 속도가 빨라지자 손을 놓아버렸다고 했을 때 이것만으로는 공직방이 되지 않는다고 했고요. 틀렸죠? 2번. 자, 피고인과 우연히 만났습니다. 형집행장을 소지하지 않았죠. 당연히 우연히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급속을 요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너한테 형집행장이 발부되었다는 사실을 고지했고 따라서 구인하려 하였다면 이 경찰관의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피고인이 이에 저항하여 경찰관을 폭행했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을 수행하고 있는 자를 때렸기 때문에 공직방이 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자, 3번 질문은 여러분 책 해설에도 비교 판례를 제가 옮겨놨는데요. 그 판례랑 좀 비교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키워드는 여기까지가 키워드가 아니고 그 다음부터가 키워드입니다. 보시면 변경된 인적사항을 작성해서 법무부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접수되게 하였다. 이 부분이 키워드입니다. 그 앞에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접수되게 하였다고 하는 것만으로는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였다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현실적으로 공무집행 방해가 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되지 않습니다. 요 후자 이 마친 이후부터입니다. 이후부터 부분에서 이 부분이 죄가 될까 안 될까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책 해설책 비교 판례를 가보면 후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전체의 하나의 문장으로 해놨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판단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죄가 될 수가 있는 것이지만 이 3번 판례를 가만히 읽어보면 두 번째 줄 끝에부터
마지막 줄, 요 부분이 죄가 되느냐 안 되냐를 묻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으로는 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비교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지문도 약간 어렵긴 한데요. 서면 합의를 했다. 그리고 공모를 했다. 밑에 그 공모에 따라서 투표하여 지금 단독 출마한 갑이 의장이 당선되도록 하였다라고 했을 때 마치 죄가 될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검사의 입증 책임 문제입니다.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 그랬어요. 검사의 증명 문제이지. 그래서 검사 너가 실력이 딸린다 이겁니다. 라고 해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놓고 봤을 때 죄가 될 것 같아 보이지만 결론이 뭐다? 판례는 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봤습니다. 이 부분도 조심하셔야 되고 좀 따로 이 숙지를 좀 해두셔야만 됩니다. 39번 가보죠. 적절한 것은 했는데 정답은 3번입니다. 1번 볼까요? 1번도 출제가 많이 되었는데 자, 변호인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을 유지하게 하였다고 하는 부분이죠. 이 부분은 방조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우리 도피죄는 총론 시간에 배우죠. 공동정범, 승계적 공동정범 파트가 보면 나옵니다. 범인 도피죄는 계속범입니다. 계속범은 기수 이후 종료 이전까지 가담, 승계 가능하죠. 가담이 공범으로 가담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변호인이 지금 기수가 됐지만 기수 이후에 지금 변호인이 가담한 사건인데 방조 형태로 가담했죠. 따라서 우리 판례는 변호인에게 있어서 도피죄의 방조를 인정했던 판례입니다. X. 자, 2번 참고인이네요. 묵비하였다, 허위 진술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죄가 되지 않죠. 여기까지 맞습니다. 도피죄가 되지 않는다. 이때 공범에 관하여 역시 마찬가지로 피의자가 공범에 관하여 역시 마찬가지로 묵비, 허위 진술했다 할지라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즉 참고인이 그랬거나 피의자가 그랬거나 단순히 묵비, 허위 사실만으로는 도피죄가 되지를 않는다. 왜? 진범을 밝혀내야 할 의무는 경찰관 스스로에게 있기 때문에. 자, 3번 갑니다. 허위 진술 역시 허위 자료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죄가 되지 않아요. 같은 논리입니다. 2번과 같은 논리입니다. 그래서 따로의 죄가 되지는 않고, 그렇죠? 죄가 되지 않는 자에게 있어서 설령 교사 형태로 가담했다 할지라도 죄가 되지 않는 자에게 가담했기 때문에 역시 교사범도 죄가 되지 않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 3번 판례가 밑에 4번으로 사실화된 거예요. 여기도 보시면 허위 진술 나와 있죠? 허위 자료 제출했죠? 이것만으로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죄가 되지 않는 자에게 있어서 교사 형태로 가담했다 할지라도 역시 죄가 되지 않는 겁니다. 자, 40번 갑니다. 적절한 것은 했는데요. 정답은 3번입니다. 먼저 1번. 자, 민사소송 절차죠. 민사소송 절차에는 증언거부권 고지 제도가 없습니다. 형사와는 좀 다릅니다. 따라서 고지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절차 위반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명문 규정이 없기 때문에. 따라서 적법한 선서 절차를 마친 후에 허위 진술한 자에게 있어서는 위증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만약에 형사 절차라면 죄가 되지 않겠지만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에서는 증언거부권 고지 제도가 없기 때문에 따라서 거짓말하면 죄가 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자, 2번. 장차까지 포함되죠? 포함됩니다. 틀렸네요. 이후에 그자가 기소되지 아니하거나 무죄가 선고되었다 할지라도 증거유죄가 되지는 않는다. 아닙니다. 이것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장차 이자가 무죄가 되었다 할지라도 증거유죄가 될 수 있죠. X. 3번. 사실대로다 라고 했을 때 이것만으로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일부 허위 기재가 있다 할지라도
4번 가보죠. 많이 나왔던 판례죠. 그 진술이 철회에 시정된 바 없이 그대로 증인신문 절차가 종료가 되었다면 여기서 위증죄 기수가 됩니다. 끊고 기수가 된 이후에 나중에 별도의 증인신청 절차를 거쳐서 이러이러한 행위를 했고 결국 철회가 시정되었다 할지라도 이 철회 시정 부분은 이 기수가 된 이후 부분에 발생한 부분이라서 기수에는 영향을 끼치지 못하죠. 다만 나중에 진술을 철회했다고 하는 부분은 형의 감면 사유는 될 수 있습니다. 감면 사유는 될 수 있지만 기수 부분에는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증죄가 여전히 됩니다. 안 된다 틀렸고 정답은 3번입니다.